전기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중 어느 것이 더 나을까요? 전기 자동차는 1900년에 전성기를 맞았었지만 배터리 기술의 비효율성이 나타나면서 휘발유차가 갑자기 떠올랐고 1920년이 되자 전기 자동차가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배터리 기술과 전력 전자 제품이 개선되면서 전기 자동차가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기술을 과학적으로 비교하고 어느 것이 더 우수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은 휘발유차의 주요 원동기입니다. 엔진에 공급되는 연료는 연소 반응을 발생시키고 피스톤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압력과 온도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피스톤의 선형 운동은 슬라이더 크랭크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회전 운동으로 전달됩니다. 변속기는 이 회전을 구동륜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전기 자동차에서 동력원은 배터리 팩입니다. 인버터는 DC 배터리의 파워를 삼상교류로 변환합니다. 삼상교류는 유도 전동기를 회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곧 구동륜을 돌릴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엔진에서 힘과 동력은 절대 균일하게 생산되지 않습니다. 왕복 구성 요소들은 상당한 기계적 균형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엔진은 자체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부속 장치들이 필요하며 그래서 내연기관 엔진은 상당히 무거워지게 됩니다. 전기 모터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없습니다. 유도 전동기는 스테이터에 의해 생성된 회전 자기장의 도움을 받아 작동합니다. 교류 전력 입력의 주파수를 조정하여 모터의 속도를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군은 일정한 전력과 속도를 출력해내며 자체적으로 시동이 걸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도 전동기는 내연기관 엔진보다 훨씬 가벼우며 동시에 훨씬 더 큰 동력과 토크를 생산해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내연기관 엔진과 유도 전동기 모두 냉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온도를 일정 한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주요 원동기 모두에서 발생하는 폐열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유도 전동기에서 발생하는 폐열이 내연기관 엔진에서의 폐열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의 주요 장점은 쉽게 연료를 재급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휘발유차는 5분 이내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기 자동차를 재충전하는 데는 적어도 1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에 비해 휘발유차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주요 장점은 높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휘발유 에너지 밀도에 전혀 근접하지 않습니다. 이 두 차 모두 비슷한 이동 거리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의 크기와 무게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전기차의 엄청난 무게에 단점이 가해집니다. 차량이 많이 무거우면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마찰 개수가 상당히 줄게 되어 코너링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배터리팩은 열 발생에 대한 매우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팩을 분해해보면 배터리팩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모여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온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연속적인 액체 냉각이 필요합니다. 제거된 열은 라디에이터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휘발유차의 에너지 저장 부품에는 이러한 냉각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팩에는 장점도 있습니다. 무거운 배터리팩이 바닥 쪽으로 매우 낮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낮춰지며 차량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대형 배터리팩도 바닥 전면에 깔려 있어 측면으로부터의 충돌에 대한 구조적 강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또 다른 주요한 차이점은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는 배출되는 오염 물질과 소음의 정도를 법적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배기가스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기술의 동력 역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전기 자동차가 확실한 승자입니다. 내연기관 엔진은 특정 속도 범위 이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속도 제어를 위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변속 메커니즘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터는 광범위한 속도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서는 모터에서 직접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 자동차에는 속도 변화 변속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인버터에 의해 정확하게 제어되는데 단순히 출력되는 전력 주파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수행됩니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인버터 동력 전자장치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한 것이 전기 자동차의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시동을 걸 때에도 큰 토크를 생성할 수 있지만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는 낮은 RPM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시동 시 엔진을 최적의 RPM 범위로 가져가려면 DC 모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 모터의 토크와 산출량은 즉각적으로 제어될 수 있는 반면 내연기관 엔진의 응답은 낮습니다. 이는 사실상 전기 자동차에서 견인력 제어가 훨씬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회생 제동에 있어 고유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유도 전동기가 발전기의 역할을 합니다. 휘발유차의 경우 회생 제동을 수행하려면 별도의 BLDC 모터와 배터리팩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차가 더 경제적인지에 대한 큰 질문을 풀어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일반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비싸지만 전체적으로 계산해보기 위해서는 1마일을 주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비교해봐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휘발유와 전기료를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전기차를 주행하는 비용이 휘발유차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전기차의 유지관리 비용도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에 비해 낮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전기 자동차가 내연 자동차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내연 기관의 기술 발전은 거의 포화 상태인데 반면 전기 자동차는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연기관 엔진 자동차보다 전기 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로서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패트리온에서 저희를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